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적분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미분법 배우고 도함수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고 있죠. 이어서 워낙 내용이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그래프 그리기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배웠었죠. 점근선의 방법을 도입한다든가 그쵸?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그대로의 성질을 갖고 또 지수함수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두 개의 그래프가 약간 융합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항상 미분을 해서 극점을 찾는다기보다는 되게 빠르고 간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5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걸 갖고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y는 x라는 그래프랑 y는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y는 2의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 그래프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수함수는, 여기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들이 섞여서 이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이제 X절편 같은 경우라든가 Y절편처럼 특수한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여기가 반드시 0이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 전체 값은 0이 돼. 여기를 일단 끊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얘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고요. 얘는 양수하고 양수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아이는 부호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쪽은 무한대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럼 마이너스랑 무한대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아래쪽에 향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리고 0,0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i는요, 이쪽은 무한대랑 곱하기 얘는 점점 0으로 향하는 거니까 곱하기 0의 꼴일 텐데, 선생님이 영향력 얘기한 적 있죠? 그쵸?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의 x승의 그래프랑 x의 n승하고 ln x의 그래프를 따졌을 때, 이 아이의 영향력이 이런 순서대로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0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대로 반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단 가요. 약간 다항함수 느낌이 나게끔 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끌어내려진다라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는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어딘가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요. 그쵸? 여기가 어때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0에 수렴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생기겠구나. 얘는 이제 뭐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 위치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쉽고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저렇게 되겠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x제곱이란 그래프는 0,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죠.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겁니다. 둘 다 양에서 양으로 흘러가는 그래프가 되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곱해져 있는 꼴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차피 접점의 개념이나 혹은 뭐예요? 절편의 개념으로 보면 0,0을 지나갈 거예요. 이 아이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항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야. 다항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지수함수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i 지점에서 어떻게 변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은 무한대로 가려고 하고 얘는 0으로 가려고 하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커지려고 했으나
어때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점근선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뭐를 갖는 거예요? 극점을 갖죠. 자, 이 지점에서도 뭐를 가질 거예요? 극점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 어딘가의 지점에서 요 지점 어딘가에서 뭐를 갖게 되겠구나? 변곡점을 갖게 되겠구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형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자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1과 3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고요. 자, 지수 함수는 똑같이 자,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림이 될 거예요. 그쵸? 이 아이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때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지수함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함수 1과 3에서는 일단 뭐를 가져요? 0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을 보면 무한대, 이쪽도 무한대니까 이쪽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근데 이쪽이 무한대고 이쪽이 0으로 가니까 0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프를 완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곡점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를 뭐요? 아이고. 여기를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결국에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극점이 두 개가 나올 거, 그쵸? 자, 극점이 두 개가 나올 거고 이 지점 어딘가에서 뭐가 생기겠구나, 변곡점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그래프의 대충의 형태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얘는 y는 x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고요. 자, 이제 계속하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대충 감이 온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두 가지를 먼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지수함수는 저 아이를 그대로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쵸? 가지려고 할 거. 이 아이를 그대로 가지려고 할 거지만 뭐예요? 지수함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는 구조가 될 거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그 값을 갖게 되고 이 지점에서 뭐가 생길 것이다?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죠? 자, 보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0하고 1이에요. 그쵸? 0하고 1이 되면서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 아이를 또 똑같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자, 감소하는 그래프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 아이를 같이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오고 여긴 0 그대로 갈 거예요. 자, 0하고 0인 지점은 그 자리로 그대로 0, 절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내려올 것이다. 뭐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계속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돼? 끌어내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여전히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가 그 값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쯤 어딘가에서 뭐예요? 변곡점을 가질 거고, 여기도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했다 다시 위로 볼록 어쩌서 변곡점은 갖게 되겠죠. 그쵸? 변곡점은 필요에 의해서 문제 속에서 변곡점의 위치를 잡으세요라고 할 때가 아니면 그냥 그림으로 그냥 확인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얘는 그냥 1차 함수니까 자, 근이 이제 한 개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근이 중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얘가 0이 된 지점을 찾는 거예요. 실근이 실제로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얘는 그 값을 가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 여러분. 얘네들은 2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2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차가 되겠다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뭐를 가질 것이다. 그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랑 여기 지점에서 뭐를 가질 것이다. 그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x 빼기 a의 n제곱 곱하기 fx 꼴에 대해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n이 자 2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fx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뒤 아이가 이렇게 흘러갈지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점에서 뭐를 갖게 되는 거야. 극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만약에 n이 뭐였다면, 짝수였다면, 2차든 4차든 6차든 한다면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3 이상의 홀수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n이 3 이상의 홀수있는데 자 3중근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아이는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냐면 자 여기가 A가 됐다고 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지수 함수라면 혹은 어떤 그래프라면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극값을 갖진 않지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향하는 여기서 뭘 생기게 됩니까? 변곡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n의 상태에 따라서 x 빼기 n의 뭐 거듭제곱 꼴일 때, 자, 얘도 이제 x가 a라는 지점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섞였을 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짝수가 갑자기 홀수로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아, n이 짝수이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뭐를 가질 거다. 반드시 그 값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n이 3 이상이 홀수가 된다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x는 a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뭐를 갖게 될 거다. 변곡점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자 약간의 응용을 해보면 자 발전을 조금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사인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y를 사인 제곱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y를 사인 세제곱 x를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사인 x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0이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제곱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에서 제곱인 거니까 짝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극점을 가질 거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제곱 x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의 그래프 형태가 그 x는 0인 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자 0인 지점에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뭐를 가질 거고요. 극값을 가질 거고 여긴 지점에서 무엇을 가질 것이다. 변곡점을 가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y는 탄젠트 x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 이건 거예요. 자, 탄젠트 x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 i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된 그래프였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그래프였는데 y는 탄젠트 제곱 x의 그래프를 따져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i는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이 약간 뭐야? 우함수의 개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무슨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제곱의 형태일 때는 그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탄젠트 세제곱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그 값을 갖는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점이 똑같이 뭐가 될 것이다. 여기가 변곡점이 될 것이에요.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더 해볼까요? 자, y는 lnx를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y는 lnx, y는 lnx의 전체 제곱. 자, y는 lnx의 자, 세제곱.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ln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된 그래프였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i를 전체 제곱의 꼴이라는 거예요. 제곱의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1인 지점 있죠? 그쵸?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서 여기서 뭐를 갖게 되냐면 극값을 갖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y인 ln x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인 지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변곡점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얘는 뭐 해보면 돼요? 미분해보고 또 이계도함수 구해봐서 미분계수가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이계도함수가 0인 지점. 그쵸? 거기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i를 통해서 빠르게 그 값의 위치를 찾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조금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라든가 합답형의 문제 있죠?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다음 그래프 분석을 올바르게 한 것은 이라고 할 때 일일이 도함수나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는 대부분
뭐 이렇게 마풀 정도 시리즈만 돼도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 중심에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워낙 개념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고 있어야지만 이 이상의 문제집을 풀 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투 시간에 많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교점의 개수로 대신해서 푸는 거다라고 수투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도대체 교점의 개수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실제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이 아이는 두 개의 내가 그리기 쉬운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그래프에 뭐를 묻는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도 보면 2의 x제곱 빼기 3x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선생님 저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두 번째 y는 3의 x 1차 함수 3x라는 그래프와고의 뭐를 구하고 싶어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나는 2의 x의 그래프도 구할 수 있고 y는 3x의 그래프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의 x의 그래프는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아이를 내가 미분했다고 쳐봐. 이것도 여전히 2의 x제곱이죠. 그러면 x가 0인 지점에선 2의 0승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아, x가 0인 지점에서의 접선 있죠. 이때 이렇게 내가 얘가 이렇게 된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뭐다? 1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은 것은 얘는 y는 x예요. 근데 얘보다 어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랑 평행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그쵸? 뭐 만나지 않겠죠? 그쵸?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느슨 애도 어떨 거예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 이 아이는 어떤 지점에서 접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이선이 되는 거죠. 자르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지점과 이 지점,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겠구나, 두 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야?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겠다. 근데 이 아이는 근데 아직까지도 선생님 저는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선에 기울기가 일단 뭐인 거 찾고 싶은 거예요. 3인 거 찾고 싶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아이가 어느 지점에서 미분 개수가 3일까? 이걸 먼저 떠올려보자 이건 거죠. 그러면 제가 접점을 놔볼게요. t, 뭐인 거야? 2의 t. 얘는 근데 3x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자, 3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 아이하고의 접점이 실제로 한 개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 이런 거 좀 따져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얘로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저는 기울기가 일단 1인 건 아닌 거니까, 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를 하는 거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얘를. 자, 얘가 1일 때 이거고요. 자, 얘가 1일 때 2예요. 얘는 2.7 정도 되죠. 그게 여기 때문에 여기가 2, 3이면 여기가 약 2.7 정도 되는 이 그래프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가파른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1일 때 뭐를 지나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큰 아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점의 위치로 또 한 개, 몇 개, 두 개 교점이 지나가는 게 되게 확실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것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쉬울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까요? 자, y는 sin x 빼기 x 더하기 2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y는 x 더하기 2라는 내가 그리기 쉬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i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교점이 어디서 따로 정해진 건 없네요. 그쵸? x가 실수 전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1을 이상은 절대 지나가지 않죠. 여기가 일단 파이다. 얘가 약간 3.1415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때요? 더 많이 넓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3.1 정도로 보는 거니까 1, 2, 3. 원래는 이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폭 좁게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쵸?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일 거고요. 그쵸? 자, 그때, 자, 이 아이도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먼저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원점에서 미분계수를 조금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y''은 sin x는 코사인 x예요. 그럼 x가 0일 때는 1이죠. 오,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이 제가 지금 그 활선처럼 그렸죠? 여기서. 요 아이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러면 이 아이가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를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잡혀져 있을 때 이렇게 잡히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아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지금 1,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꿀렁꿀렁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될 거라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면 교점이 여기서 몇 군데가 생길까요? 한 군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몇 개이다? 한 개이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어떤 그래프를 쉽고 조금 빠르게 그릴 수 있을까를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죠. 이랬을 때, 자, 여기에 주어진 i를 그대로 갖고 푼다고 치면, 자, 나는 y는 x라는 1차 함수랑 y는 자, ln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는데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고 싶어요? 위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따지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이를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lnx라는 그래프를 y축 방면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때 원래 lnx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1일 때 0을 지나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쵸? 그때 자,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때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건 거죠. 그랬을 때 자, y'을 구하면 얘는 x분의 1이고요. x가 1인 지점에서 y절편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1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여기가 접선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그대로 무슨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가 그대로 이동해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뭐 하게끔 접하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자, 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여기가 딱 접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쪽에는 이 그래프랑 이 초록색 그래프를 봤을 때 0보다 큰 지점에서 빨간색이 어떤 경우보다 초록색보다 어때요? 위에 있는 거 맞죠? 혹은 이 지점은 같은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이 부등식을 뭐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자, 나는 y는 뭐인 거예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y는 일단 4분의 1로 묶어줘 볼까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4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x승이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쵸?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뭐였어요? 1이었죠.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쵸? 그리고 이 i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그쵸? 근데 여기는 놓고 있는 게 뭔가요? x가 0보다 큰 지점, 이렇게 오른쪽만 따지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x가, 자, 뭐인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쵸? 0일 때는 1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 이 i의 미분 개수를 좀 따져볼까요? 이 i의 y''은 여기를 2를 묶어주면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더하기 1.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i는, 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는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일 때. 그쵸? 1이 되는 거네요. 그쵸? 마이너스 2일 때, 그쵸?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면서 y절편 1인 이렇게 된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i의 기울기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주어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y', y' 접선의 기울기죠. 즉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i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그 i가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뭐보다 크단 얘기예요. 1보다 크단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잡아주면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얘보다는 기울기가 어떨 거예요? 클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치만 아주 이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얘도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0이고 자 0일 땐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접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될까? 혹은 이렇게 될까? 이걸 조금 따질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치만 우리는 사실은 알고는 있죠. 이 그래프를 따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수함수랑 뭐야? 다항함수를 비교할 때 어때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할 때 다항함수 좀 느슨하게 증가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지점만 잘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만 어떻게 돼? 얘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0인 지점을 봤더니 딱 기울기가 뭐인 거야?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 그래프냐면 자 기울기를 따져줬을 때 이 아이는 1인 지점에서 딱 기울기가 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자 나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도요 0,1을 지나면서 이 지점에서 기울기는 뭐인 거예요? 자 접하는 아이는 직선이 1인 거예요. 이 아이를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데 x가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1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접하고 지나가면서 얘는 접하고 되면서 어떻게 되는?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2의 x승,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지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1로 똑같은데 여기가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만 따져주라고 했기 때문에 구멍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2의 x제곱이 자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보다 어떨 일이 없다. 작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딱 단편적으로 계산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따져주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속도 문제는 내용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따로 찝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로지 우리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따져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개수를 묻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수투 시간에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를 묻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3차 함수를 예를 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자 곡선밖에 한 점이 있어요. t, 뭐가 있는 거예요? x1하고 x2 이렇게 줄까요? y1. 자 곡선밖에 한 점이에요. 이 곡선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접점을 그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접점을 그었어. 그럼 이 접점의 개수가 자, 2개가 나왔다고 하면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야.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묻는다는 것은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접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바꿔 풀면 된다라고 자, 수2 시간에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꼭 다항함수만을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접점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거든. 4차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접점은 몇 개예요? 2개지만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몇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1개가 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접점의 개수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래프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 분석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한번 얘를 갖고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이 아이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무슨 함수랑?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러면 자, 빠르게 우리가 앞에 걸 배운 상태에서 연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0과 1이죠. 그쵸? 0과 1인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얘가 원래 이렇게 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가 아마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자, 이게 이제 수능의 문제였었던 적 있거든요. 이때 제가 Y축 위의 점, 오케이? 자, Y축 위의 점. 자, 0,K에서 자, 교점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 0,K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 있나요? 라는 걸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 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기준으로 두면 좋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그래프에서, 자, 일단 여기는 극점. 그쵸? 여기도 뭐인 거야? 극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뭐가 생겨요? 변곡점이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자, 요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길 거다. 계산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변곡점이 생길 거다. 이때, 이 변곡점에서 일단 접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변곡접선 이런 말을 해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변곡접선.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그려둘게요. 그래서 이 Y축과의 교점을 먼저 따져주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여기가 일단 뭐예요? 변곡 접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점근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점근선이죠. 얘가 점점 근접할 거니까 점근선. 이 아이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변곡점을 그렸고, 어떻게 돼요? 자, 점근선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렸던 원래 주어진 그래프 위의 점,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분석할 때, 자, 접점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영역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영역 표시의 기준이 되는 아이가, 자, 당연히 뭐인 거야? 첫 번째, 함수 자체가 됩니다. 그 그래프 위에 점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져주는 게 뭐냐면은 점근선이 있다 그러면 그 점근선을 따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변곡점이 있다면 변곡점에서의 변곡접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준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는 변곡점 그렸고 점근선 노란색 그렸기 때문에 한 이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건 거죠.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점에서는 여기서만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쪽에선 점근선이 나올까요? 여기선 점근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잠깐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그럼 당연히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안 될 거고요. 얘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준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선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위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접선이 당연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K였다고 치면 얘는 0인 거예요. 0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딱히 변곡 접선 몇 개가 생길까요? 자, 1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 요 지점에서는 지금 변곡 접선이 몇 개가 생길 것이다. 1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인 지점에다가 접선을 그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는 다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접선이 생길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때요?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로 볼록인 아이 보이시죠? 여기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를 볼록인 아이가 보이겠죠?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접선이 몇 개가 나올 것이다. 2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이인 거예요. 그죠? 얘랑 얘랑의 사이. 기준은 다른 건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또 기준이에요. 이 점근선에서 접선을 그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는 당연히 접선을 그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뭐 그을 수 있을까요? 자, 접선 그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한 군데, 몇 군데, 2군데 해서 여기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자, 2개 그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보다 아래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보다 아래쪽이다. 이것보다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몇 개 그을 수 있을 거예요. 2개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 여기는 3개를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기 지점에서는 몇 개를 그으면 되겠구나. 3개를 그으면 되겠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지금 잠깐 표시를 안 한 게 여기도 변곡점이지만 이쪽에서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곡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곡 접선은 2개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번엔 여기 지점인 거죠. 여기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야지 라고 했더니 요거 딱 하나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그으면 되니까 여기는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이쪽에서 몇 개? 1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변곡접선을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올까요? 1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개였고 여기가 몇 개였을 것이다. 1개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0개, 1개, 2개, 2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접선을 긋는데 자, 도대체 기준점을 뭐로 삼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갖고 기준점을 좀 삼아야 되는데 그때 어느 부분이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정도 파악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 표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함수 자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다면 점근선, 그 다음에 변곡접선이 있다면 변곡접선,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된다? 자, 접선을 그을 때 이동시켜주는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 확인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내신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모의고사에서 기역, 니은, 디귿형 21번 같은 문제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꽤 종종 나와요. 범위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인지를 파악을 해야 어떤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다루도록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프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그리기는 이과생으로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무기 삼아서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저 그래프를 분석을 끝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속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